한의원 천안불당점 한의사 김창훈 원장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이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한 번 발생한 중이염은 반복적으로 감기 걸릴 때마다 중이염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중이염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형과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 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귓바퀴가 있고 귓바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막까지의 공간을 외이라고 하고요. 고막부터 내이까지, 고막부터 듣는 달팽이관이라는 전정기관이 있는 내이까지 공간을 중이강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내이, 귀가 듣는 기관이기 때문에 달팽이관하고 평형 조절을 할 수 있는 전정기관이 있는 내이에 이르기까지 내이, 중이, 외이 이렇게 3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이강에 염증이 생긴 게 바로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은 단순히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중이와 귀와 코가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이관이라 하고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과서적으로는 이관의 환기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중이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이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머니들 열난 중이염을 많이 떠올리게 될 텐데, 중이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강 내에서 코가 염증이 있는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서 이관을 타고 중이관으로 염증이 파급된 화농성 중이염, 즉 열이 나면서 통증이 유발된, 귀에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 화농성 중이염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관의 환기 기능 장애로 인해 가지고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서 안에 물이 고여버리는, 자연스럽게 물이 고여버리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게 열이 나지 않고 그냥 아이가 먹먹해요, 뭔가 잘 안 들려요, 뻑뻑해요, 귀에 뭐가 찬 것 같아요, 물 찬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중이염이 있습니다. 삼출성이든 화농성이든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비강내와 그리고 귀 쪽의 점막의 재생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발생한, 즉 이관의 환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중이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급성적인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반적인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만성적인 경과를 보게 되는 중이염에 항생제를 장복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증상의 개선보다는 만성적인 경과를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욱더 점막의 재생요법을 통해서 건강한 환기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진에 보면은 저기 1번의 귀가 오른쪽 귀, 2번의 귀가 왼쪽 귀입니다. 3번과 4번은 편도를 찍어 본 거고요. 여기 보면은 뽀글뽀글 공기주머니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삼출성 중이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정상적인 고막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경과 관찰의 전후사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치료 후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조금 여기에 집중해야 됐으면은 이 친구는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중이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면 첫 번째 6년간 비염과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복용했고, 이거는 6개월, 생후 6개월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이염을 꾸준히 한방에서 비염과 중이강을 같이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발생하는 중이염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치료 후기로 좀 높게 좋은 치료 후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중이강의 고막의 상태에서 이렇게 고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노랗게 농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중이강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오른쪽 귀, 왼쪽 귀인데 노랗게 농이 쌓이면서 그 주변 부분도 발적이 있으면서 염증이 있구나, 이런 경우를 화농성 중이염이라 하고 치료를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 친구는 기억해야 될 게 중이염만 있는 게 아니라 축농증까지 있죠. 즉 중이염이 단순 귀의 문제가 아닌 코에 유발된 증상의 한편일 수 있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임상적인 소견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다양하게도 복합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의 상태를 치료할 때도 비강 상태를 잘 체크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가 성장도 했고 중이염과 축농증을 치료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치료기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이염이, 우리 아이 중이염이 맞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법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살바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를 잡은 상태에서 바람을 뿡 하고 내뱉습니다. 그러면은 귀 쪽으로 빵빵하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람을 뿡 냈을 때 빵빵하게 열릴 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관을 통해서 바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양쪽 귀가 펑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막을 밀려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한쪽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한쪽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쪽의 귀가 중이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중이염에 대한 소개 및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